현재 많은 곳에서 한국 웹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하게 이제 말하는 게 웹툰계가 개판 5분 전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자주 올라올 정도인데,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서 들은 거를 포함해 가지고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노가리 형태로 풀어볼까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국내 웹툰을 제외하고 만화 사이트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루마루예요. 마루마루. 마루마루는 불법 스캔본을 업로드하는 사이트로서 그냥 단순하게 불법 스캔본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통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수입을 번다든지, 뭐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역시자들의 작품을 그대로 이제 뺏어 와가지고 이제 이미지 저장해가지고 들고 와서 업로드 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법 스캔본 사이트에서 일진이에요. 얘들이 짱 먹는 곳이에요. 모든 역식자들의 적이자,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역식자들의 도움으로 올라오던 몇몇 불법 스캔본들이 싸그리 이제 역식자들이 포기하고 도망가게 만들도록 한 최악의 포식자로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실제로 한창 잘 연재되다가 마루마루에서 퍼간 거 보고 연재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루마루에서도 그 작품을 계속해서 연재를 하다가 그 작품이 만약에 50화 완결인데 30화에서 이 사람이 마루마루 때문에 번역 포기하겠다, 스캔본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마루마루에도 30화까지 올라오고 31화부터 50화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루마루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데, 제가 마루마루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 일본 만화가 한국 웹툰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양판소 소설이라고 부르는 찌끄레기 막장 라노베나 웹소설 등을 코믹화 해가지고 내용은 쥐뿔도 없는데 그림체만 오지기 예쁜 만화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마루마루 같은데 그림체가 예쁘니까 본다라는 의견이랑 그림체만 예쁘고 내용은 한 개도 없으니까 망했네, 안 보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나뉘면서 마루마루 내에서 논란이 많고 마루마루 외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그러던 와중에 한국 웹툰은 가면 갈수록 그림체가 퇴화합니다. 오히려 이 화려한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과거 웹툰들보다 간단하고도 병맛적인 그림체를 가진 웹툰들이 이제 인기를 몰면서 전반적인 웹툰계 자체가 그림체보다는 내용과 컨셉을 중요시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고퀄리티 만화보다 상당히 저퀄이라고 할 수 있는 카강 만화, 뭐 캐장 만화 이런 것들이 저퀄리티 그림체로 고퀄리티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선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게 그림체가 안 좋아도 내용이 좋고 이제 컨셉이 좋다는 취지로 가면은 괜찮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내용도 별로고 그림체도 별로고 컨셉도 별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림체가 좋은데 내용이 병신이면은 그림체가 병신인데 내용이 좋으면은 그냥 그림체만 병신인 좋은 웹툰이라는 평가를 듣는데, 이제는 그냥 그림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뭐 그런 웹툰이 좀 돼가고 있어요. 한때 상당히 강한 논란을 불러왔던 네이버 웹툰 공감 웹툰 있죠. 공감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제 개드립이라든가 이런 웹사이트에 올라왔으면은 이제 먹힐 법한 그런 그림체랑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연재를 하는 네이버에서 돈을 받으면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고퀄리티의 내용과 고퀄리티의 그림체를 선보였던 웹툰들도 상당히 많이 나섰는데, 대회에서. 근데 내용도 없고 그림체는 완전 그림판에 그린 것보다도 못한 수준인 그림을 그린 이 만화가 순위권에 올라와가지고 1등을 먹고 연재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1점테러도 많이 받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는 게 이 새끼가 돈 안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끄니까 이제 10점 만점에 5점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체나 내용에 문제가 없었던 웹툰계도 이제 클로저스 티나 사건 때 다수 웹툰 작가들이 자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수의 팬들이 떠나게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웹툰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터뜨리면서 점차 자신들의 입지를 깎아먹고 있는 상황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림체만 좋고 내용은 없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한국은 그림체와 내용이 모두 다 좋지 못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웹툰계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사소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슈인 여성 혐오와 관련이 있습니다. 클로저스 티나 성우 논란 당시에 이제 자폭했던 다수의 웹툰 작가들이 보면은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해당 성우분을 지지하고 메갈리아를 지지하면서 메갈리아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좆되지 않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니들 안 볼 거야? 라는 식의 언론을 펼치면서 이제 자신들이 독자를 통해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독자를 제발로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돈 받고 누구 관심으로 먹고 사는지를 까먹고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논란했던 웹툰 작가들이 하나둘씩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 환불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돈줄이 잘려버려요. 그리고 몇몇 웹툰 작가들은 논란 때문에 이제 웹툰 연재하는 그 회사처에서 니들 조금 이건 좀 격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자중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조용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웹툰계는 암흑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이제 한창 애들 조용할 때쯤 그때가 이제 약간 침묵기 암흑기 중에서도 침묵기 암흑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 레진 코믹스 지갑비 논란 때문에 여혐론자로부터 상당히 데미지 타격을 받았던 레바 작가 본인이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했죠. 실제로는 지각하면은 한 번은 봐준더라 이렇게. 근데 이것들이 여성 작가들은 지각하면 벌금을 무는데 남자 작가들은 봐준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추적으로 밝혀졌지만은 암흑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웹툰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문제란 말이야. 웹툰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결국에는 내용이 똑같이 병신이라고 쳤을 때 한국 웹툰이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요. 근데 그림체는 마루마루에 올라오는 일본 만화들이 훨씬 더 낫다고 쳤을 때 대부분 사람들 어디 갈까요? 마루마루 갑니다. 일단 마루마루는 공짜야. 불법 스캔본이기 때문에 공짜야. 광고로 얘들 수입 벌어요. 마루마루 만화 보려면 회원가입해야 해가지고 뭐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포인트 얻어야 된다 이런 거 일절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이든 아니든 신경 안 쓰고 나는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웹툰 작가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사이트에 결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봐요. 네이버 웹툰들도 이제 뭐 오래된 웹툰들은 돈을 내고 봐야 되잖아.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눈이 마루마루에 적응돼 버리는 거야.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아 마루마루는 이렇게 예쁜 그림체를 쓰구나. 예쁜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내용이 줘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내용은 신경 쓰지 말고 그림체만 신경 쓴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체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점점점 마루마루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마루마루로 넘어오게 되면서 웹툰계는 비상이 켜지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레바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레바 작가 본인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레바 작가는 그림을 원래 잘 그려. 원래 잘 그리는데 이 잉잉이라는 캐릭터로 성공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웹툰에 잉잉이를 컨셉으로 잡고 연재를 한다면은 인기가 많아지겠구나. 그래서 이 레바라는 작가는 잉잉이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스토리를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 것이고 레바 본이 현재 트위치에서 그리는 그림들 보면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서울 코믹랜드 뭐 부산 코믹랜드 랜드인가 월드인가 어쨌든 그런 데 가가지고 한 뭐 10페이지짜리 떡인지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 법한 그런 그림체 갖고 있거든요. 레버 본인은. 근데 그냥 본인이 잉잉이로 성공을 했다 보니까 웹툰에서 잉잉이를 그린 것 뿐이야. 원래 본인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림을 똑바로 못 그리는 듯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웹툰에 들어가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웹툰 작가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게임 그냥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은 프로게이머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영어 선택하고 마우스로 전부 다 해결하는 애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임요한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게임이야. 뭐 APM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상성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정말 복잡해. 격투 게임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 잡기, 때리기, 발차기, 잡기, 주먹질, 발차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막기 이런 것들도 상성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데드 or 라이브에 대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상성을 다 알아야 돼. 그다음에 뭐 이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잡기 이런 콤보가 있으므로 이 콤보를 막기 위한 콤보도 연구를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캐릭터를 쓰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내 캐릭터의 카운터를 잡았다. 그러면은 내가 이 캐릭터의 카운터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다른 캐릭터를 골라서 연습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캐릭터로 그 카운터를 극복할 만한 콤보를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콤보를 알아야지 내가 그 콤보를 풀려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FPS 게이머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은 FPS는 더 머리 아픕니다. 일단은 에임 극도로 중요하죠. 에임뿐만 아니라 총기 관리도 중요해요. 총마다 탄속, 그 다음에 탄낙, 그 다음에 뭐 반동, 탄창량, 뭐 이런 것들 다 달라요. 장탄수 같은 거. 그런 것들 일일이 다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라이트 게이머니까 이제 총 게임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다가 내가 총 따다다다다 쐈어요. 근데 내가 장탄수 한 30발인데 내가 지금 한 5발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리로딩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리로딩을 해요. 근데 프로 경기에서는 내가 그걸 볼 시간도 없어. 맵에 어디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총 쏘다가 그냥 장탄수 다 떨어졌다 싶으면 권총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도 와요. 이게 엄청나게 집중력을 극도로 필요한단 말이야. FPS 자체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요런 것들에서 우리가 프로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같은 거를 봐도 에휴 씨발 저 새끼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런 거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지면은 축구팀 국가대표팀이 못해서 가지고 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뛰어도 전마보다는 잘 뛰겠다 그거예요 보통.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웹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나도 얘기하기 쉽게 그릴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눈 그리고 입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물론 이제 공감툰이라고 그냥 아무나 흉내 내가도 완벽하게 잘 따라할 수 법한 그런 그림체를 그리는 사람이 나오면서 우리는 점점 말을 달라지게 하게 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공감툰 말고 이제 뭐 다른 그림체들 예를 들면은 뭐 웹툰 중에서도 그림 잘 그린 웹툰들이 많아요. 뭐 뷰티풀 군바리만 봐도 이제 그림체 상당히 예쁜 편이고, 그다음에 이말년 작가 시리즈를 보면은 이 이말년이라는 작가분 혹은 뭐 침착맨이라고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말년 작가분 그림을 보면은 오랜 기간 연재를 했지만은 그 그림체를 그냥 진짜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이제 보면 저도 공감톤을 상당히 많이 욕을 했는데 이유가 일단은 공감이라는 주제를 했으면은 우리가 그 공감으로부터 유머러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훈을 넣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창 네이버에서 붐이라고 있었어요. 네이버 붐이 있었고 그 네이버 붐에 이제 초등학생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 보면은 그냥 쓸데없이 그림판을 통해서 그림 만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안녕 친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학교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변기를 딱 열었더니 이 변기 안에 뭐 똥이 있었다. 이거 이런 적 많았다. 공감하면은 붐업, 공감 안 해도 붐업,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외계인이라도 붐업, 뭐 엄마 있어도 붐업, 엄마 아빠라도 붐업,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때 당시에 연재를 했던 만화들 수준, 초등학생들이 그림판으로 끄적였던 그런 그림체 수준을 보여주는 게 공감툰이더라. 그래서 제가 욕을 하는 거예요. 내용도 거기서 거기고.
웹툰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만화든지 웹툰이든지 간에 똑같아요. 우리는 그 만화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던지 뭔가 가슴에 울림 같은 걸 얻던지 이런 것들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 제가 그림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만화 내용이 정말 병신이고 노답이라고 쳐도 그림체가 예뻐버리면 그 그림체 때문에 내가 이 캐릭터에 심쿵하게 되고 내가 내용을 신경 안 쓰고 이 캐릭터를 빨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본 만화 대부분 보시면은 고인 캐릭터라도 상관 안 하고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캐릭터가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고 누가 좋아한다고 쳐도 나는 그래도 얘를 좋아한다. 얘가 제가 좋아하는 얘랑 내가 좋아하는 얘는 다른 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한켠내에 남는 기억을 남구는 게 이제 일본 만화라고 하면은 한국 웹툰은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웹툰계를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다가를 가지만 여성 혐오 문제 이것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성 작가분 혹은 뭐 여성 독자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아, 야 이런 그런 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결국에는 이게 그 성공적으로 되나 안 되냐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특정 웹사이트 집단 환불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놓고 얘기하면 레진 코믹스잖아요. 레진 코믹스 집단 환불 사태. 그거 저는 그 사태 보면서 느낀 게 트위터가 인생 낭비라 그게 그런 얘기를 했던 퍼거슨 선생님의 일승 그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독자들이 진정으로 이제 작가들이 누굴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메갈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웹툰계가 나아지려면은 지금도 보면 또 터지는 문제가 레바 작가에 대한 겨냥이에요. 그래서 트위터에 레진 코믹스에서 BL 만화를 연재하고 있고 레바 작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만 팔로우하고 팔로우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팔로우 수도 71명이고 팔로워 수도 30명밖에 안 돼. 팔로워가 상당히 적죠. 근데 그분이 레바에 대한 욕설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십니다. 같은 레진 코믹스에 일하고 있는 동료 작가라고 봐야 될지도 의문이 갈 정도로. 그러던 와중에 근데요 님 작품이 레바 작가보다 순위 낮은 건 아시죠? 라고 하니까 증거 갖고 오래. 누가 레진 코믹스 사이트랑 레진 코믹스 사이트 스샷본을 들고 왔어요. 1등이 누구고 2등이 레바 본인이야. 3등 4등 쭉 해가지고 그 작가는 100등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이제 특정 작가들을 겨냥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레바 작가 본인이 엄청나게 인기 작가예요. 많은 작가, 다른 외부 작가들이 레바 이 새끼는 그림체도 병신인 걸로 그리고 병만 만화만 그리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인기가 많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림 못 그리는 애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레바 본인은 그림 그릴 줄 알아요. 트위치 방송 보면은 야한 거 잘 그리잖아. 그런 걸 볼 수 있듯이 그냥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분위기가 지금 웹툰계에 많아요. 웹툰 작가들끼리 서로 서로를 극혐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웹툰 작가들이 혐오를 주장하고 있는 웹툰 작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웹툰계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결국에 살아남게 되는 웹툰 작가들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작가들이 끝까지 멘탈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설 하에서 그런 작가들은 대부분 살아남을 것이고 만약에 혐오를 주장하면서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주장한 작가들이 대부분 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암흑기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웹툰계는 내용이 좋던지 그림체가 좋던지 둘 중 한 개만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퀄리티의 웹툰들을 다시금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 전까지 한국 웹툰계가
암흑기를 벗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든지 간에 고쳐야 될 게 지금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웹툰을 많이 안 봅니다만은 웹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나 트위치를 상당히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레바님 말고도 뭐 이제 침착맨님 것도 자주 봐요. 침착맨님 본인이 이제 이중인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인격체가 이제 이말년 작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결론 내린 게 정말로 이제 많은 작가들 중에서 나가 떨어지는 분류들은 이제 여성 혐오 주장하면서 애꿎은 다른 작가분도 이제 까는 그런 분들이더라. 그래서 뭐 어떻게든 간에 일단 한국의 웹툰계가 지금 정말 개판 5분 전에 평가를 듣는 거 보면은 정말로 안쓰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 그래서 영상을 오늘 여기까지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로 이 웹툰계가 다시금 이제 정상급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